안녕하세요. 서쌤입니다.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 2015년도 4회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FRP로 불리며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에 쓰이는 복합재료는 FRP는 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량 플라스틱을 바탕으로 해서 강화 섬유를 계속 더딥혀서 비강도를 높인 복합재료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5번 보겠습니다. 퀴리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퀴리점이라고 하면 FE3C 상태도에서 A2 변태점이라고 하죠. 온도로는 768도씨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순철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자석에 붙는데 이 768도씨 이상이 되면 자성을 잃는 강자성체에서 상자성체로 변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걸 퀴리분이 발견했다고 해서 퀴리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변태가 일어나는 온도가 바로 퀴리점입니다. 참고로 동소변태라고 하면 순철은 원래 BCC 구조인데 온도가 올라감으로 따라서 FCC 구조로 변했다가 나중에 BCC 구조로 다시 바뀌죠. 그 온도 구간이 723도씨 그리고 1400도씨에서 결정 구조가 변하게 되는, 원소는 같은데 원자가 이루어지는 결정 구조가 바뀌는 따라서 변태가 일어난다. 그래서 성질이 바뀐다 라고 해서 동소변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강력한 흑연화 촉진 원소로서 탄소량을 증가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며 주철의 응고 수축을 적게 하는 원소는, 기본적으로 주철의 흑연화를 촉진한다. 우리가 주철의 결정 구조를 보면 이렇게 결정립 계가 있고 검은색 지렁이 모양의 편상흑연이 나타납니다. 이게 가장 큰 회주철의 특징인데요. 이 편상흑연이 편상으로 판 형태로 있는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요. 흑연을 많이 만들기에 촉진하는 원소가 바로 실리콘입니다. 그래서 주철을 만듦에 있어서 실리콘이라는 원소는 매우 중요한 원소죠. 그래서 강력한 흑연화 촉진제와 동시에 주철의 응고 수축을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나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사에서 피치가 같으면 줄수가 늘어나도 리드는 같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리드는 줄수 곱하기 피치죠. 근데 피치가 같다고 해서 줄수가 늘어나면 리드도 당연히 늘어나죠. 줄수가 늘어나면 리드는 늘어납니다. 같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틀렸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미터계 사다리꼴 나사산의 각도는 30도다. 나사산 기호를 보면 30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번 나사에서 리드라고 하면 나사축 한 회전당 전진하는 거리, 나사를 한 바퀴 돌렸을 때 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리를 리드라고 하죠. 그리고 리드 공식은 N 곱하기 P. 4번 톱니 나사는 한 방향의 힘을 전달시킬 때 사용한다. 톱니 나사의 용도까지 한번 봤습니다. 다음 10번 볼까요? 전월 베어링에서 전월의 지름이 30mm, 길이가 40mm, 베어링 하중이 2400N일 때 베어링의 압력은 몇 메가파스칼인가 라고 했어요. 우리가 전월 베어링이라고 하면 축이 있고 얘를 감싸는 베어링이 있을 거예요. 얘를 받치고 있는. 그래서 이 방향으로 보면 축이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감싸고 있는 베어링이 있다고 봅시다. 축과 베어링이 만나는 부분을 전월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베어링 압력을 구하는 공식은 응력 공식을 쓰죠. 단면적 분의 P로 하는데 하중은 나와 있고 단면적이 중요합니다. 근데 전월 베어링의 단면적, 이 축하고 닿는 면적을 직접적으로 공식 계산으로 구해낼 수가 없어서 투영 단면적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얘를 이렇게 밑으로 투영을 해서 얘 그림자를 보는 거죠. 네모난 그림자. 다시 한번 그려봤는데요. 지금과 같이 빨간 부분의 단면적을 알아야 하는데 단면적을 알 수가 없으니까 얘를 밑으로 투영해서 이 투영 단면적을 여기 베어링 단면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투영 단면적을 나타내는 파란색 사각형의 가로값은 전월 베어링의 길이 L,
그리고 세로값은 전월 베어링의 지름. 그래서 A는 D 곱하기 L이 됩니다. 지름 값이 여기 나와 있죠. 30이죠. 그리고 길이 값이 40입니다. 그걸 여기다 넣는 거죠. 다시 한번 쓰면 응력은 단면적분의 하중인데 단면적이 30 곱하기 40. 곡선의 단면적을 구할 수가 없어서 파란색인 투영 단면적으로 계산한 값이죠. 그리고 하중 2400입니다. 얘를 계산해 보면 2 뉴턴 제곱밀리미터라고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월 베어링이라고 하면 단면적을 구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베어링이 하중을 떠받치고 있는 부분의 단면적을 구해야 하는데 사실상 기능사에서 얘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개념을 쓰냐면 파란색 부분과 같이 비춰지는 네모난 그림자를 생각을 해서 투영 단면적을 대입해 주는 거죠. 그걸 꼭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30mm인 정사각형의 단면의 강제에 4500N의 압축 하중이 작용할 때 압축 응력을 물어봤습니다. 압축 응력 시그마는 단면적분의 하중이죠. 여기서 단면적은 정사각형 단면이라고 했으니까 가로가 30, 세로가 30이죠. 그러니까 30 곱하기 30이겠네요. 900 제곱밀리미터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보면 900분의 하중이 4500이래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5가 나오죠. 그리고 단위는 뉴턴 퍼 제곱밀리미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42,500kg 퍼스 밀리미터의 굽힘 모멘트가 작용하는 연장축 지름은 약 몇 밀리미터인가? 축지름의 설계를 물어본 거죠. 근데 축지름의 설계도 굽힘 모멘트만 작용하는 축이 있고 아니면 비틀림 모멘트만 작용하는 축이 있고 굽힘과 비틀림이 둘 다 작용하는 축이 있죠. 근데 이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공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축지름 설계하는 문제가 나오면 어떤 모멘트를 사용하는지를 꼭 알아두시고 그거에 따른 공식을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론집에 그거에 따른 공식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굽힘 모멘트가 작용하는 축의 지름을 물어봤으므로 D는 세제곱근의 굽힘 응력 10.2 곱하기 굽힘 모멘트 값, 이 공식을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지금 굽힘 응력이란 건 여기 가로 안에 써있죠. 5고 굽힘 모멘트 값은 42,500이래요. 얘를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약 44.25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소 44.25보다는 큰 지름으로 축을 설계해야 42,500kg 퍼스 밀리미터의 굽힘 모멘트를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알맞는 축지름의 설계값은 45mm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뭐죠? 두 축이 나란히 고치하지도 않고 베벨 기어의 축이 엇갈리게 한 것으로 자동차 차동 기어의 감속 기어로 사용되는 것은 하이포이드 기어를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두 축이 나란히 교차하지도 않고 기어 축도 엇갈렸대요. 그러니까 이 기어의 축은 여기에 있죠. 그리고 이 피니언 기어의 축은 여기에 있는데 이 두 축이 나란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평행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교차하지도 않는데요. 만나지도 않는 경우죠. 그리고 베벨 기어의 축도 엇갈리게 만드는 이 상태를 하이포이드 기어라고 합니다. 베벨 기어는 이렇게 옆에서 보면 직각으로 두 개의 기어가 이렇게 교차하는 기어가 베벨 기어죠. 웜 기어는 한 개의 기어와 웜 기어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얘가 돌아가게 되면 얘도 이렇게 돌아가는 웜과 웜 기어가 있습니다. 헬리컬 기어는 기어에 헬리컬 곡선이 그려져 있는 기어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 하이포이드 기어가 되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표면의 줄무늬 방향 기호 중 아래 설명으로 맞는 것은, 우리가 표면 줄무늬 방향이라 그러면 어떤 면이 있다고 하면 표면 기호를 이렇게 집어넣죠. 줄무늬 기호는 표면 기호에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 중에서 R은 방사상으로 줄무늬를 넣는 것이죠. 방사상이 어떤 무늬냐면 이렇게 생긴 무늬가 바로 방사상 무늬입니다.
1번 같은 경우는 투상면의 직각이라 그랬으니까 이러한 기호를 넣는 거죠. 투상면의 평행이라고 하면 이러한 기호를 넣는 거고요. 그리고 무방향이라고 하면 M자를 넣죠. 그리고 기입한 면에 대해서 레이디얼 모양이라 그러면 방사상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R을 집어넣죠. 결국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구멍의 치수와 축의 치수가 아래가 같을 때 최대 틈새를 물어봤어요. 틈이 가장 클 때를 이야기하죠. 틈이 가장 커지려면 구멍이 최대한 커야겠고, 그리고 축이 최대한 작아야지 구멍과 축 사이에 빈틈이 가장 많이 생기겠죠. 최대 틈새가 생기겠죠. 개념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최대가 되려면 기준 치수에 위치수 허용차를 더해준 값이죠. 그래서 50.005가 되겠고요. 축이 최소가 되려면 기준 치수에 아래 치수 허용차를 더해준 값이죠. 그래서 이 차이를 계산해주면 0.009가 나오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20번도 보겠습니다. 완전 나사부와 불완전 나사부의 경계를 나타내는 선, 붉은 실선이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사를 도시할 때 완전 나사부와 불완전 나사부의 경계는 반드시 붉은 실선으로 나타내 줍니다.